자, 볼까요? 왜?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자, 48페이지. 자, 오늘은 뭐 전의 질, 비전의 질 이런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맨 처음에 전의 질 배우기 전에 도체, 부도체부터 나오네. 도체, 부도체. 자, 도체라 그러면은 너네 알고 있죠?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통하는 거. 그 전기 통하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체는 고체에서 전기 통하는 성질이 있는 물질, 이런 거를 이제 도체라고 하죠. 그럼 부도체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응? 뭐 대표적으로 너네 도체 물질이라고 그러면은 왔어? 응. 앉아. 어디 앉을게요? 왜 늦게 왔어 이게? 아니 과외가 있어가지고. 앉아봅시다. 그래서 뭐 도체라 그러면은 고체에서 전기 통하는 물질인데, 뭐 대부분의 금속들이 없어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죠. 그리고 부도체라 그러면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인데, 금속의 반대, 비금속들, 뭐 나무나 유리, 뭐 이런 것들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걸 거고, 그럼 이제 화학하고 관련지어서 전해질하고 비전해질이라고 있는데, 얘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전해질. 이제 책 있어? 네. 48쪽이에요. 전해질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물에 녹인 액체를 수용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네 만약에 소금을 물에 녹였다 그러면 소금 수용액. 근데 소금을 과학에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럼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흐르는 거. 요거를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럼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데, 그럼 물에 녹이지 않고 고체 상태일 때 일반적으로 전기 안 통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화학 물질들이 도체일까 부도체일까? 너네 소금 생각해봐. 소금,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소금 도체야 부도체야? 부도체죠. 전기 안 통하지, 그치? 고체일 때.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었는데,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물에 녹이면 전기가 통하거든.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뭐 염화나트륨 같은 거, 염화나트륨 같은 거를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해, 이온결합 물질. 장난아?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이거잖아.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해 있는 거. 금속. 오, 오늘 더 필기하는 거야? 오, 왜 그래 갑자기?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왜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아니야? 얘 보세요.
그다음에 금속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어떻게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한 개씩만 붙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많이,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인데, 고체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기 꽂아봤자 이 이온들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진이 저번 시간 안 나왔는데, 알겠어? 유진이 잘하니까, 그지? 고체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꽂아준다고 하더라도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물에 녹이면, 근데 소금 물에 녹이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온화,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이온화 또는 수화되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기 꽂으면 이온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있죠. 양이온은 어디로 가니? 양이온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그치? 음이온은 플러스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동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네 전해질 물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하다가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전기 통하는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을 보통 전해질 물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염화나트륨으로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염화칼슘이 있대. 얘 고체일 때는 어떻게 돼? 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요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다가 얘를 물에 갖다 녹이면 어떻게 돼요? 이온화가 되죠.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이렇게 물 속에서 떨어져서 이온화가 되니까 얘도 어떻게 돼? 전기 꽂아주면 흘러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은 구도체에 들어가요.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해. 이렇게 전기 안 통하다가 물에 갖다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전기 통하는 물질을 뭐라 그래? 전해질. 응? 어렵지 않죠? 응. 그럼 이제 비전해질은? 비전해질. 이 비자가 한자로 무슨 비자일까? 근데 한자 학교에서 안 배우나? 중학교 때 한 번 배우지 않니? 안 배웠니? 배웠지? 안 배웠어? 그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한자를 많이 써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자 한 번씩 배우는데 비자가 쓸 줄은 몰라도 그렇지 아닐비. 그럼 뭐야? 전해질이 아니다. 그럼 전해질이 아니니까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네. 응? 물에 녹아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오늘 다섯 명 다 예쁘네. 열심히 잘 필기하네. 좋은 모습이야. 네? 성현이? 아직 시험 기간. 걔는 시험이 늦게 봐가지고. 언제 본대?
11월 달? 10월 말일 거야. 다음 주 정도 보는 거 같은데. 시험 끝나면 이제 또 들어오고 있죠. 전기. 전도성 이런 썼구나. 미안해요. 전기 전도성. 너 똑같이 너는 전도성이라고 쓴 사람 있지? 예? 그지? 사실 말하면서 쓰고 설명하면서도 막 딴 생각들 하고 그래가지고 자 전기 전도성이죠. 그러면 이 비전해질 물질은 뭘 얘기하냐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유결합 물질을 보통 얘기하는데 공유결합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소금은 짜죠? 안 짠 거, 단 거. 저번 시간에 예를 든 거. 뭐 설탕 같은 거 있죠, 설탕. 설탕은 화학식이 좀 복잡해요. 혹시 아나? 설탕? 응? 이거 설탕이거든? 이거 설탕.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은 뭐라 그랬니? 전자를 어떻게? 공유. 같이 쓰면서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탄소 비금속. 수소도 뭐야?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이죠.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보통 공유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니네 금속,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근데 이제 원소 중에는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너네가 생각하는 걸 거꾸로 대답할 거야. 금속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니네 비금속이 적으니까 비금속 종류 좀 알아두라 그랬잖아. 선생님 10개 정도 적어줬어. 이렇게. 그거 외워. 자주 나와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비금속 원소 중에 뭐 있어? 그래,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또, 그래, 니네 부르는 대로 쓰자. 아이오딘, 응? 어떤 거? 플루오린. 6개밖에 안 돼. 선생님 10개 적어줬는데. 좀 생각해봐. 인, 황,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정도. 네? 어떤 거? 아이오딘 또 썼냐? 미안해. 그럼 몇 개야? 이렇게 하면 10개다, 그치? 아이오딘 또 썼네, 그치? 이 10개 정도 알아두시고, 물론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도 비금속이긴 한데 얘네들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28, 얘는 288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서 얘네들은 이런 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통 안 하죠. 혼자 다니죠. 그래서 이런 비금속 빼고 요거 10개 이거 외우기 힘드니? 그래서 얘네하고 다른 놈이 결합하면 금속, 비금속이 결합한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리고 얘네들끼리 결합하면 뭐야? 공유 결합 물질. 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 이거 공유 결합 물질이니 이온 결합 물질이니? 이온 결합이죠. 이거 나트륨 저기 있어 없어? 이거 금속이죠. 이거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수소, 탄소, 산소는 비금속, 그치? 그 금속, 비금속 결합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죠. 요거 이온 결합입니까? 고온 결합입니까?
그렇지. 요거 비금속이죠. 그렇지. 그럼 요거는 공유결합이야. 응? 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다시 와서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안 띠기 때문에 요 설탕 요 입자가 요 안에 요게 다 들어있어요. 설탕 입자가 고체로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얘가 전기를 안 띠는 중성 입자라고 했어요. 중성이니까 여기다가 전기를 꽂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꽂아도 얘네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해.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럼 얘를 갖다 물에 녹였어요. 수용해. 설탕 물에 녹지? 잘 녹죠? 그럼 물에 녹이면 마찬가지 물 분자에 의해서 막 둘러싸이면서 녹아요. 녹는데 얘가 녹아봤자 이렇게 녹는다는 게 이렇게 물 속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녹아봤자 얘가 전기를 안 띠는 중성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기 꽂아봤자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지. 응? 그래서 수용액일 때도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전해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는 부도체예요. 부도체인데 물에 녹여도 어때?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고체일 때 물에 녹였을 때 전기 안 통하는 저번 시간에 배운 공유결합 물질을 일반적으로 비전해질 물질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됐니?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책에 거기 줄줄이 나와 있고요. 자, 너는 필기는 하지만 아이고 필기한 게 많아서 사진 찍어서 카톡에 남겨줄 테니까 집에 가서 뭐 못 쓴 거나 복습할 때 아니면 자기 전에 너는 핸드폰을 맨날 끼고 자잖아, 그치? 자기 전에 선생님 필기했던 것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영상 찍어놓는 이유 얘기했죠. 뭐 배석한 사람 위해서 찍기도 하지만 너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서 너네 그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 앞에 거. 그것도 혹시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 남겨놔요. 그럼 선생님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럼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면은 엄청 졸릴 거예요. 그죠? 선생님 영상은 항상 졸려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전해질의 전류회색이라 그래서 전해질은 물에 녹이면은 전기가 흘러요. 그런데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강하게 흐르는 물질이 있고 약하게 흐르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강하게 흐른대. 그럼 강전해질 아니면 약전해질? 강전해질. 그리고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흐르긴 흐르는데 약하게 흐른대. 그럼 뭐야? 약전해질. 뭐 이렇게 나눠요. 자, 한번 봅시다. 칠판 지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칠판 지울 때 잠깐 기지개도 한번 켜고 잠깐 머리 좀 식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봅시다. 제목을 전해질의 종류라고 할까요? 전해질의 종류. 자, 방금 얘기했듯이 강한 전해질, 강 전해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한 전해질, 약 전해질이 있는데 둘 다 전해질이니까 물에 녹아서 어때? 물에 녹아서 전기, 즉 전류가 흐르는데 강전해질은 어떻게? 세게, 강하게. 그럼 너는 전기가 강하게 흐른다는 얘기는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많다는 얘기일까 적다는 얘기일까?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물에 녹였을 때 대부분이 다 이온화가 돼. 대부분이 이온화가 된다. 즉 이온화라는 거는 다시 한번 쓰면 양이온하고 뭐가 된다? 음이온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온화가 돼서 물속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어떻게 돼? 이동하는 것들이 많겠지? 그럼 전기가 강하게 통하겠죠. 책에 뭐 얘도 나왔나? 얘는 안 나왔네. 뭐 한 가지 적어줄까요? 뭐 대표적으로 강전해질 뭐 할까? 너네가 뭐 할까?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이런 거 할까? 수산화나트륨? 수산화트륨 화학식 쓸 줄 알겠니? 보통 거꾸로 읽어주죠. 음이온부터 먼저 읽기 때문에 수산화 요거예요. 나트륨. 그래서 NaOH 요게 수산나트륨인데 얘 나트륨은 금속, 양이온, 요거 OH 마이너스. 너네 저번 시간에 이온 배울 때 다원자 이온이라고 기억나니? OH 마이너스가 수산화예요. 근데 얘는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대부분 다 이온화가 돼요. 그 이온이 많으니까 전류가 어때? 강하게 돼. 그러면 약전해지래. 거꾸로 뭐야? 물에 녹았을 때 오늘 배우는 거 쉽지?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어떻게? 약하게. 그럼 약하게 흐른다는 거는 물에서 이온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긴 되는데 적은 양이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이온이 안 되는 것도 있어. 뭐 대표적으로 요거 이름 뭐니? 혹시 알아? 오요 요리 잘해. 아니 거꾸로 썼네. 아세트산. 너네 아세트산을 물에 갖다 녹인 거는 우리 먹죠. 식초라 그러지, 그치? 얘는 조금 특이한데, 요 뒤에 있는 얘가 양이온이 되고요, 앞에 있는 얘가 음이온이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이거 전부 다 비금속이니까 이거 공유결합하는 물질 아니에요? 그치? 전부 다 비금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음이온이 되고, 요게 양이온이에요. 탄소 비금속이지. 아까 지웠지만 수소도 비금속. 산소도 뭐야? 비금속. 이거 전부 다 비금속이잖아, 그치? 맞니? 그리고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얘 특이하게 이거 산성을 띠는 물질인데 아세트산 산성 띠는 물질이고 아까 여기 수산나트륨 얘는 염기성 띠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산성 띠고 있는 물질은 이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가 물에 녹을 때 이 수소가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수소가 좀 별난 놈이거든. 수소는
이거는 일단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라서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을 해요. 전자를 같이 쓰면서. 그런데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 얘가 물에 녹아서 양이온이 되기도 해요. 얘가. 왜 그러냐면 순서가 몇 번이니? 1번이에요. 그러면 원자 번호는 뭐 가지고 매기니? 원자핵 속에 양성자 개수 또는 전자 개수.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1개. 그럼 얘가 안 정해지려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되면 되죠. 그러면 전자를 다른 곳에서 하나 얻거나 또는 하나를 버려버리면 돼. 그럼 아예 전자 껍질이 없어지거든. 그럼 너는 얻는 게 편할까 버리는 게 편할까? 뭐가 편할 것 같아? 버리는 게 편해요. 너네 생각해봐. 초코파이가 있어 보고 초코파이가 있어. 예? 초코파이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얻어오는 게 편하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편하니? 주는 게 편하죠. 얻어오려면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하고서 얻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통 버리는 게 편해.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얻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물에 녹았을 때 얘를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면 플러스가 세지죠. 그래서 하나 세지니까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소가 좀 별난 놈이야. 그래서 너네 주기율표 예전에 한번 배운 적 있죠? 배운 적 있니? 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 원소들을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인데 수소가 맨 처음에 여기 있거든. 그런데 여기 왼쪽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금속이에요. 그리고 비금속들은 보통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거든. 근데 수소가 어떻게 돼? 비금속인데 전류가 있어. 지 혼자. 얘가 좀 별난 놈이야.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비금속끼리 결합하고 있는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하게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참고사항 알아두고. 자, 근데 얘는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음이온, 양이온이 되긴 되는데 적은 양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물 속에 그냥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CH3CO- 이걸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해요. 아세트산 이온 하고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애도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이온화가 안 돼요. 그냥 물 속에 이렇게 떠다녀. 그러면 얘 강전해질은 어떻게 돼? 물에 녹이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럼 얘보다 이온이 적죠. 그럼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어떻게 돼? 약하게 통하겠지, 그치? 됐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어, 모르겠다. 됐어? 유신 됐어? 자, 그래서 전해질에는 이렇게 강전해질하고 약전해질이 있는데 그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 볼 때는 항상 X축하고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뭐라고 써있니? 전해질의 뭐? 농도. Y축은 전류의 세기. 그러면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때 강전해질이 전류가 강하게 통하잖아, 그치? 그러면 많이 녹이면 많이 녹일수록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많이 녹았다는 얘기죠. 얘네 소금물의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소금을 많이 녹아서 작다 그런 얘기지, 그치? 그럼 많이 녹이면 많이 녹일수록 이온이 많이 생기니까 전류가 어때? 강하게 통하겠지? 근데 그
그래프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 나중에 유지가 됐네? 이거 왜 그럴까? 너네 여기 물이 있어. 응? 물이 있는데 여기 뭐 수산화트륨을 녹였다고 하자. 수산화트륨이 고체인데 얘를 녹인 거야. 녹였는데 점점 많이 녹여요. 녹이다 보면 이렇게 이온들이 많이 생기겠지? 근데 물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계속 녹이다 보면 더 넣어서 녹이다 보면 물 속에 꽉 차버리면 이온들이 더 이상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죠. 그래서 니네 뭐 소금을 만들 때도 어떻게 돼? 물에다가 소금을 탈 때 조금씩 계속 타다 보면 언젠가는 녹지 않고 가라앉는 경우가 생기죠. 용해도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그 말이야. 물에 녹이면 녹일수록 이온들이 많아지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얘가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포화가 뭐야? 가득 녹아있는 상태죠. 용해도 배워서 기억나지? 가득 녹은 상태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이 고체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즉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고칠 때는 전기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강전의 질이라고 하면은 약전의 질은 마찬가지 물에 녹이면 녹일수록 이런 이온들이 생기겠죠? 물론 이온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온들이 생기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 점점 강하게 통하겠죠? 하지만 강전의 질보다는 이온화가 적게 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좀 약하겠죠. 그리고 얘도 포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물에 녹지 않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유지가 되겠죠. 이게 약전의 질. 됐나요?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책의 48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에 49쪽은 뭐 저기 뭐야 선생님 다 얘기했던 거 전해질 물질, 비전해질 물질의 뭐 종류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해질,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뭐 비전해질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고 거기 3번을 한번 볼까요? 이온의 이도. 자, 이온의 이도. 유진이 어디 해외 갔다 왔니? 저요? 잠깐 공부를 쉬었어요. 아 공부를 하셨어? 학교 안 나가고 해외 갔다 온 거야? 아니 공부 학교에서 다녔어요. 아 학교 계속 다녔어? 그럼 공부셨다는 게 뭐야? 공부를 제가 포기했다가 다시 했어요. 아 포기했어? 공부를 왜 포기해? 그래? 저기 뭐야 얼굴이 되게 시커매진 것 같아. 해외 갔다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름 다 지나서 제가 아이슬란드 갔다 왔어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추운 데 아니야? 네. 근데 얼굴이 더 시커매진 것 같아. 거기서 탔나? 햇빛 많이 돌아다녔니? 네. 거기서 뭐 했어? 오로라 봤어요. 아 오로라 봤어? 봤어 진짜? 네. 그래? 선생님 한 번도 못 봤는데 예쁘냐? 네. 오로라 너는 왜 생기니? 태양에서 어. 태양풍이 지구를 부딪히면서 자기장에서 이온화가 일어나고. 오. 근데 왜 공부 포기했다? 오로라 저런 거잖아. 태양에서 태양풍은 뭐냐면은 태양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하면서 여기서 빵빵 터져요. 그럼 태양에서 나오는 압력을 태양풍이라고 해. 풍, 바람풍자죠. 태양에서 나오는 압력. 그러면서 태양에서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띠는 전기 띠는 대전 입자들이 지구로 날라오거든. 근데 이 전기 띠는 대전 입자들이 에너지가 되게 커요.
고에너지 입자라 그래서 근데 이 입자가 그냥 지구로 들어와 버리면은 생물들이 입자를 맞으면은 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너네 북쪽이 무슨 극이? S 남쪽. N극. 북쪽이 노을스가 그래서 N극 아니야. 그건 영어 단어고. 그러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S로 어떻게 돼? 들어가서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대전 입자들이 지구 쪽으로 날라오다가 지구 자기장에 걸려요. 부딪혀요. 부딪혀서 지구 자기장 따라서 북쪽으로 가요. 네? 북쪽으로. 자기장이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럼 대전 입자들이 북쪽 하늘 상공에서 공기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그 마찰 때문에 빛이 나와요. 그게 오로라거든. 그러면 남극의 하늘에서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없어요. 대전 입자들이 북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이 이렇게 북극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오로라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아니면 둔할 때. 활발하면 이 대전 입자들이 많이 날라오니까 북쪽 하늘에 대전 입자들이 많이 쌓여서 빛이 잘 보이죠. 야, 그래도 운 좋게 봤네. 이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래, 이런 참고삼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온의 이동. 재밌었겠다. 아이슬란드 비행기 몇 시간 걸렸어? 20시간? 됐다 치기로 됐다. 그치? 자, 이온의 이동이라 그래서 거기 나온 예로 한번 볼게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과망가니지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갑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보자. 자, 여기 거름종이가 있어요. 거름종이. 그리고 여기다 전기 꽂았어. 책하고 똑같이 할까요?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극 꽂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꽂았고요. 근데 종이에는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종이는 전기 안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에 전기 통화라고 거기에 보니까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줬대요. 여기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줬대요. 얘 화학식 어떻게 될까? 질산칼륨? 칼륨이? K. 질산은? 그렇지. 질산 이온물에서 NO3. 그치? 이 실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이거 하도 잘 나오는 거라서. 그럼 이 질산칼륨이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해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근데 얘를 물에 녹였대요.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양이온하고 어떻게 돼?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그럼 이온들이 있으니까 흘러다니면서 전기가 통하겠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전해질 물질이 있죠. 전해질 물질을 적셔줘서 종이에 전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흐르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 적셔주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로 막 끌려가고 질산 이온은 어떻게 돼? 플러스로 막 끌려가면서 이동하는 것들이 있어서 종이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게 됐네? 됐어? 선생님 천천히 설명하니까 눈에 필기하면서 듣는데 우리하고는 참 그건 잘 돼 있어. 필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더라고. 어떤 학생은 필기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너네 쓰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저기 손으로 한번 쓰면 기억에 훨씬 오래 남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쓰면서 요즘은 뭐
뭐 이렇게 패드에다가 쓰기도 하고 하는데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 그냥 패드 같은 데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얘를 적셔줘 갖고 이제 종이에 전기가 통해. 그리고 이제 실험하는 거 보니까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려도 돼요. 황산구리 수용액. 얘도 전해질이에요. 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황산구리 어떻게 쓰니? Cu, SO4. 얘가 황산구리죠. 얘 물에 녹이면 구리 이온하고 뭐가 돼? 황산이온. 이렇게 되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온결합 물질에서 이 둘 중에 양이온하고 음이온 중에 하나만 전하량을 알면은 다른 거는 전하량 구할 수 있죠. 너네 이온이 결합하면 중성이 돼야 돼. 그럼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구리가 2+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황산이온은 2-가 되겠죠. 왜? 얘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2+면 얘도 2-가 돼야지 중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얘가 1-인지 알고 있으면 얘도 한 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가 몇 플러스? 1 플러스. 그지? 그럼 뭐 얘는 만약에 구리가 2+인지 알고 있으면 염소는 몇 마이너스가? 1-죠. 왜? 얘가 두 개 결합했다는 얘기는 1-짜리 두 개랑 2+짜리 하나가 결합해서 중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전하량을 알고 있으면 다른 거는 짐작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이온화가 돼. 그럼 구리 이온이 어느 쪽으로 가겠니?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로 가겠죠. 막 끌려가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은 어디로 갈까? 음이온이니까 플러스로 막 끌려가겠죠. 됐나? 근데 너네 요 이온 중에 요 구리 이온이 색깔이 좀 있거든. 유진이가 대답했지. 야, 유진이 그렇게 잘하면서 왜 공부를 포기했어? 아,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니 아빠는 싸워서. 아빠는 싸워서 왜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그 거부가 밤달 뭐라 그러냐 그거. 아무튼 싸워갖고 애라 모르겠다 때려쳤어? 이겼어 졌어? 싸웠으니까 저기 승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원하는 거 얻었어요. 원하는 걸 얻었어? 뭘 얻었어? 뭐라 해야 되니?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 자유로움을 얻었어? 야, 유진이, 저기구나.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그래요. 잠깐 그래. 선생님도 그랬어.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싫을 때 있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잠깐 그 시기 잘 넘기면 돼요. 잘 넘기면. 자, 봅시다. 자, 구리이온이 색깔이 있는데 유진이가 얘기했듯이 무슨 색을 띠냐면 파란색, 푸른색을 띠요. 그럼 얘가 색깔이 있으니까 얘가 이동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푸른색 성분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이동하는 게 눈에 보여요. 황산이온은 색깔이 없어요. 얘는. 그럼 얘는 이동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구리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구리가 좀 특이한데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 구리가 고체일 때 색깔이 있고요. 구리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이 됐을 때 색깔이 있고 구리가 불에 타서 연소하면은 뭐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하죠. 그래서 연소해서 산소랑 결합했을 때 색깔이 있거든.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자주 나와. 구리가 고체일 때 무슨 색깔일까? 붉은색. 얘네 아직 중학생인데 웬만한 고등학생들보다 잘해.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됐을 때는 파란색, 푸른색이 되고요. 구리가
연소해가지고 산소 단계라고 하면 푸른색보다 조금 더 연해져? 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유진이도 틀릴 때가 있구나. 그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색깔들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뭐야?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서 이동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황산구리 얘는 전해질이다 비전해질이다. 전해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왔는데 과망가니즈산 칼륨. 어우 복잡하네. 잠깐만 이거 쓸 때가 여기다 쓸까? 여기다 뺄까? 과망가니즈산 칼륨이래요. 맞나? 과망가니즈산 칼륨. 얘를 물에 녹였대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화학식 쓸 줄 알겠니? 칼륨, K죠. 망가니즈, Mn이죠. 그죠? 이게 망가니즈. 옛날에 망간이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망가니즈. 망가니즈 산소. 산소. 근데 과에 산소가 많아. 4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렇게 되는데 얘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칼륨은 금속이니까 양이온 되고 뒤에 있는 요 MnO4 과망가니즈산은 이온이 돼요.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렇게 이온. 그러면 여기서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로 끌려갈 거고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로 끌려가는데 요즘에서도 색깔 있는 애가 있거든. 혹시 알아? 이거 너네 중학교 문제에서도 가끔 나와요. MnO4 마이너스. 요 이온이 무슨 색깔? 오 알고 있군요.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이 슬금슬금 플러스로 끌려가는 게 눈에 보여요. 물론 칼륨 이온은 색깔이 없어요. 자, 그럼 얘도 어때?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이동하니까 전해질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 이런 건 전해질이다. 그럼 너네 마이너스 9로 이동하는 이온은 구리이온, 칼륨이온. 맞아? 플러스 9로 이동하는 이온은 황산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질산이온. 얘도 빼먹으면 안 돼. 얘도 이동하죠. 자, 이런 것들이 쉽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의 반응이라고 있어요. 자, 이온의 반응은 뭔지 봅시다. 아이고. 보통 한 50분 수업하면은 좀 지루해져요. 그래서 너네 학교 수업도 어떻게 돼? 초등학교 때는 너네 4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었나? 중학교는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이죠. 그럼 고등학교 가면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자꾸 늘어나요. 그럼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니? 너네 누구 대학생 없어? 저기 집에 형제 중에? 대학교는 교수님만. 교수님이 쉬고 싶을 때 쉬자. 네? 학원하고 비슷하죠. 학원도 진도 나가면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 그러면 쉬죠. 대학교 가면은 편해요. 일주일에 수업도 별로 없고. 대학교는 학점이라고 그러죠. 전에 한번 얘기했나? 보통
일반 학과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들으면 되는지 알아요? 응? 한 18학점, 20학점 보통 그런데 18학점이면은 일주일에 18시간 수업 들으면 돼요. 18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씩 수업 들으면 며칠이면 끝나? 3일이면 끝나. 응? 시간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필수 과목은 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수강 신청해서 듣는 건데 시간표 잘 짜면은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수업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은 요일은 놀면 되겠죠. 대학교 가면 엄청 편해요. 학과마다 좀 다른데 좀 많이 배워야 하는 학과는 20학점이 다 넘고 막 이런 학과들도 많고. 자, 잠깐 딴 얘기했고, 자 이온의 반응 한번 보자. 자 이온의 반응에서 앙금 생성 반응이 나오고요. 요거 몇 학년 때 배웠지 너네? 배웠잖아. 2학년 1학기 때 가면 나오죠. 앙금이 일단 뭐니? 이게 너네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고등학교 가서 또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앙금이 일단 뭐야? 그렇지. 물에 안 녹는 고체. 그럼 소금은 앙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걔는 물에 녹아버리지, 그치? 설탕도 안 되죠. 그럼 너네 거기 앙금의 종류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앙금의 종류도 어디 나올 것 같은데 뒷장이 나오나? 뒷장이 나오는데 앙금의 종류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떤 규칙성이나 특성이 없어. 그냥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앙금 어떤 거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기억나나? 여마을. 여기 말은 안 써줘도 되겠지 이름은. 할 수 있죠. 또 뭐 있어? 그래. 너네가 얘기하는 탄산가시um. 또 뭐? 여러 명이 대답하니까. CaSO4도 있고요. BaCO3도 있고요. BaSO4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칼슘 이온하고 바륨 이온이 탄산 이온하고 황산 이온하고 결합하면은 이렇게 앙금이 보통 돼요. 또 알고 있는 앙금 뭐 있니? PbI2. 그지? 여기도 잘 나오는 앙금이죠. 또 C, DS. 또 CUS. 또 AG.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AGB. 그치? 근데 그건 잘 안 나오고 아무튼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 이 중에서 화학카드뮴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두면 좋죠. 이름 한번 보자. 염화은. 앙금 색깔이죠. 얘 무슨 색깔? 앙금은 흰색이 대부분이에요. 탄산칼슘 흰색, 황산칼슘 흰색, 탄산바륨 흰색, 황산바륨 흰색, 아이오딘 하나 얘 노란색, 황화카드뮴 노란색 맞죠? 선생님도 약간 헷갈린다. 노란색 맞지, 그치? 그 다음에 황화구리 검은색. 그럼 앙금은 흰색이 많기 때문에 앙금 색깔을 외울 때는 뭐 노란색이나 검은색 앙금을 외워두고 나머지는 흰색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치? 그 중에서 너는 잘 나오는 앙금은 얘 잘 나오죠? 얘는 강골이죠? 그 다음 얘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잘 나오고 그치? 얘도 잘 나오고 이 빨간색 신 정도가 가장 잘 나오는 앙금이고
그 학기 것도 뭐 문제 같은 데나 내용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앙금의 종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 보면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볼게요. 대표적으로 너는 이거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거다.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 너네 그 화학을 좀 자세하게 배우니까 화학식 쓸 때 요 가로칸 치고 여기다가 상태를 써준다 그랬죠. 앞에서 한번 했었지, 그치? 수용액은 가로칸에 이런 문자를 쓴다 그랬죠. 수용, 물에 녹이면. 그럼 얘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양이온과 뭐가 돼요? 음이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탔니? 질산은 수용액. 얘도 물에 타면 어떻게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반응을 해. 요 수용액과 요 수용액이 반응하는데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붙겠죠. 붙을 수 있어. 끌어당겨서, 그치? 그 중에서 얘하고 얘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또 어떻게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앙금이 되는 애가 있죠. 누구? 그렇지. 얘가 앙금이 되죠. 얘는 앙금이 안 돼요. 그러면 AgCl은 앙금이 되니까 어떻게 돼? 밑으로 가라앉죠. 처음이니까 그림도 그려볼까? 그러니까 요 수용액과 요 수용액을 섞어버리면 염화은 얘가 앙금이 돼서 밑으로 막 가라앉아요. 무슨 색깔? 흰 색깔. 그래서 흰색 가루가 물 속에서 떠다니면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는 앙금이 아니기 때문에 붓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떠다니게 돼요. 네? 그럼 얘를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면 원래 여기 오른쪽에 써야 되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염화은 앙금이 생기고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밑으로 하는 건 뭐야?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얘는 앙금이니까 고체니까 S, 그치? 네, 솔리드. 그 다음에 NaNO3 질산 나트륨 얘는 물에 녹아있죠. 녹아있으니까 수용액이니까 어큐러스 이렇게, 그치? 네, 그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쓰면 화학 반응식 완성이 되죠. 네? 화학 반응식에서 요거 양이온, 음이온을 원래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앙금 생성 반응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고 또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섞어줬을 때 이렇게 물에 안 녹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여기 앙금 생성 반응. 그럼 여기 갑자기 이 책에서 왜 나왔어? 우리가 배운 이런 이온의 반응. 네? 이온결합 물질 때문에 나온 거지. 뭐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지.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저기 해볼까? 염화칼슘하고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화학식 어떻게 되니? 염화칼슘? 요거죠? 수용액 염화칼슘하고 거기에 탄산나트륨 수용액 나오네? 탄산나트륨 오 이렇게 되죠. 왜 나트륨 이온이 두 개 붙을까? 얘가 2-짜리죠? 그럼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짜리가 두 개 붙어 있어야지 중성 되겠죠? 그리고 얘는 칼슘 이온이 2 플러스고 염화 이온이 1-니까 염화 이온이 두 개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 알겠지만 아는 사람은 정리만 해보세요. 여기서 요 음이온하고 요거 양이온하고 둘이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양이온하고 여기는 음이온하고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누가 앙금이 돼? 이거 빨간색, 그치? 그럼 화학반에서 완성시키면 어떤 앙금이 돼요? CO3 탄산칼슘이 되죠? 흰색 앙금, 그치? 이 앙금 만들어지고요, 고체고요. 그리고 NaCl 얘가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이 되죠. 물에 녹아있으니까 얘가 이온 상태로 있겠죠, 이렇게. 아까 얘도 이렇게 이온 상태로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 맞니? 오, 틀려. 그치? 그치, 개수 맞춰줘야 되죠, 그죠? 칼슘이 하나고 염화이온이 2개고 여기 하나니까 염소 2개 되기 위해서 앞에다 2 붙이죠, 그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트륨이 2개니까 여기 2개, 그치? 탄산이온이 하나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자, 이런 게 이제 앙금 생성. 그럼 세 번째 거 책에 거 할 수 있겠니? 49쪽 맨 밑에 거? 응? 할 수 있겠어? 아, 거기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나왔는데 알자이온 반응식은 뭐니?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봐봐잉. 알자이온이 뭐야? 알자백이다 그런 얘기야. 앙금을 생성하는 알자백. 그러면 누가 앙금이 돼요? 여기서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결합해서 앙금되는 거지. 그러면 알자이온을 쓰라 그러면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을 쓰면 되는 거고, 알자이온 반응식을 쓰라 그러면 이 알자이온을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반응하는 식. 여기 알자이온 반응식. 그럼 두 번째 거 얘의 알자이온 반응식. 얘가 어떻게 될까?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알자이온인데 얘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 탄산, 칼슘이 만들어진다. 여기 알자이온 반응식. 됐죠? 그럼 빨간색이 지금 알자이온이고, 그럼 이 파란색 다 알고 있네. 이런 거 할 게 없네. 구경꾼 이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온들이 앙금 만드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할 때 이 파란색 이온은 옆에서 말 그대로 구경한다 그러지, 그치? 구경꾼 이온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 그래프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요걸로 하자. 이게 잘 나오는 얘기니까 책에도 볼로 나왔죠.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이 수용액을 조금씩 타는 거야. 네? 탈 때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이 어떻게 되냐. 너는 잘하니까 이거 그림 안 그려도 알 것 같거든. 자, 맨 처음에 잘 봐. 나트륨 이온부터 보자. 지금 문제는 뭔지 알겠니?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어요. 거기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조금씩 타는 거예요. 탔을 때 그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들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나트륨 이온은 얘는 앙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구경꾼 이온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물속에 나트륨 이온이 맨 처음에 하나가 있었다 그랬을 때 반응을 안 하니까 질산은 수용액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나트륨 이온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대로 물속에 떠다니죠. 그럼 염화이온은 어떻게 될까? 얘는 질산은 수용액을 부으면은 앙금이 돼버리죠.
맨 처음에는 물 속에 존재하다가 자꾸 앙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온의 숫자는 어떻게 돼? 줄어들다가 나중에 앙금이 다 돼버리면은 물 속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치?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은이온은? 은이온은 맨 처음에 버주면 어떻게 돼? 요 염화이온하고 앙금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 앙금이 되니까 물 속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다가 앙금 생성 반응이 끝나면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지. 그럼 버주는 만큼 어떻게 돼? 물 속에서 물 속에 존재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치? 아,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책 배운 거 아니야? 처음 배우는 건데. 지원이 됐어? 은행. 맞잖아. 네 맞아요. 아, 맞지, 그치? 은이온은 버줄 때 맨 처음에는 요거 Cl-하고 앙금 돼버리니까 물 속에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앙금이 돼버려서. 근데 이온 앙금 생성 반응이 끝나면 계속 버주니까 물 속에 남겠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어떻게 될까? 얘 구경군 이온이니까 반응 안 하죠. 그럼 버주는 만큼 점점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맨 밑에 거 그러면은 거기 가로칸이 있으니까 채워넣을 수 있겠니? 질산납하고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이 되고 네? 맨 밑에 거 한번 채워넣어볼래? 49쪽 맨 밑에 그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한번 채워넣어봐요. 다 했어? 됐어? 자, 너네 쓰는 동안 선생님이 여기 답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밑에 어디 뭐 잘못됐냐? 마지막에 그 다음 알짜이온 반응식, 그지? 요 선생님보다 더 잘해. 이거 두 개 붙어야지, 그지? 요 됐어? 다 맞게 썼어? 쓸 수 있겠어? 뭐 중학교 때는 요 가로칸 식으로 이렇게 상태 쓰는 것까지 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과정도 너네 알아둬야 되니까 상태까지 한번 써보면서 이 사람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